오늘도 이 북한 중요한 뉴스가 있습니다. 이 중요한 뉴스, 대한민국으로 망명한 최고위급 탈북 인사 중에 한 분이시죠. 국가정보원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고용환 부원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제일 중요한 소식이 바로 장성택 숙청을 주도했던 것으로 알려진 김원홍 국가안전보위상의 전격 해임인데 사실 이게 장성택 숙청보다 더 쇼킹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장성택은 낮이 2인자라 그럴 수 있고 이 김원홍은 밤이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김정은이가 당신은 아무 때도 좋으니까 내 사무실에 들어와도 좋다. 그럴 정도로 막대한 신임을 줄 정도로 그렇게 했고 실제적으로 장성택, 현영철, 그다음에 김근섭이라는 당중앙의 조직지도부 부부장까지 총살한 주범이 바로 이 사람이고 그 이 사람은 원래 보위사령관 출신입니다. 보위사령관은 말하면 기무사령관 같은 건데 거기에다가 총정치고 왔다가 국가안전보위부장이라고 하는 10몇 년 동안 비어있던 자리에 김정은이가 최대 신임을 해서 앉혀놓은 사람이고 그래서 이 사람이 권세가 날아가는 새도 떨군다. 지금 말하자면 중앙정보부 때의 그 위세의 한 2, 3배가 되는. 왜냐하면 국가안전보위성에서 지금 안전성으로 바꿨는데 이름을 국가안전성으로. 국가안전성에서 잡아서 예심을 하고 재판을 하고 처형까지 하는 걸 이 기관에서 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판, 검찰, 입법, 중앙정보부 사법과 수사를 다 한다. 다 하고 처형까지 하는. 그래서 국가안전보위부 사람들이 장성택과 현영철을 처형조가 바로 국가안전보위부에 있거든요. 그 처형조가 바로 이 북한 고위 간부들을 총살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별 4개를 달고 있었는데 김정은이 화가 나니까 별 3개를 떼버렸었어요. 회의하는 도중에. 그래서 별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것도 화가 난다고 이제 전격 해임하고 지금 뒤로 놨는데 해임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것이 그 밑에 있던 국가안전성 부상 1명하고 다수의 국장들이 총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주도한 부서가 바로 최재수의 양대 기둥인 당정연의 조직지도부거든요. 조직지도부가 감찰을 해서 찾아낸 건데 조직지도부가 이 사람을 살려두질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장성택이도 이영하 형정부 제1부부장도 이 사람이 죽였고 자기네 김근섭 부부장도 김원홍이가 총살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잔뜩 원한이 쌓여있던 데다가 김정은이가 저거 좀 들여다보라. 뭔가 너무 횡포를 부리는 것 같다니까 주시니까 별의별 게 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은 처형을 하고 일단 저 사람은 해임을 시켜놨는데 저 사람이 다시 살아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죽이진 않았으니까 살아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에요? 조금 있습니다. 웬만하면 죽이지 않습니까? 그냥. 웬만했으면 벌써 죽였겠는데 자기를 대신해서 손에 피를 많이 묻힌 사람이라 아직은 좀 마음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김정은이가 말이에요. 그런 김정은이가 이 군부대를 방문, 105 탱크 사단 훈련 지도장 방문을 하고 또 한편에서는 고아교육 시설도 방문을 하고 이게 사실 상반된 극단적인 경우거든요. 이거 무슨 의미예요? 그 105 탱크 사단이라는 게 이전에 6.25 전쟁 때 서울에 처음으로 들어온 105 탱크 여단의 후신입니다. 근데 지금 사단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다른 사단장은 별이 1개인데 105 탱크 사단장은 별이 3개입니다. 한 개 군단급 규모라는 건데 지금 거기서 지금 훈련을 했는데 28일 날 중앙통신이 보도를 했는데 남조선 것들을 아주 후닥닥 불이 났게 제껴버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제껴버리라.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전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작전총국 특수부대 훈련을 보면서는 남조선 것들을 쓸어버리라. 김정은의 말이 조금 과격해지고 있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또 한쪽으로는 이제 말한 것처럼 초등학원이라는 걸 갔어요. 초등학원은 뭐냐면 고아들을 갖다 키우는 국가에서 갖다 키우는 건데 대체로 어떤 고아들이 많이 가는가 하면 저런 김정은이가 가는 대상에는 아버지 엄마가 뭐 불의 사고로 죽었다든가 그러니까 뭐 북한 체제의 핵심들이었던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자기가 키운다는 건데 내가 너네들을 아버지 어머니 대신에 내가 키울게. 근데 사진이 나온 거 보면 할아버지 김일성이가 아이들하고 찍었던 사진하고 거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할아버지가 애들을 사랑했으니까 저 지도자도 애들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아주 애민 지도자다. 요 두 가지 모습이 지금 오버랩돼서 이상하게 비춰서 나오는데 어쨌든 북한이
양면적인 모습을 한꺼번에 보는 두 뉴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한쪽은 같습니다. 도발을 상징한다고 봐도 되나요? 그렇죠. 이제 2월 16일이 죽은 김정일이 생일 75주년이고 예. 그다음에 키리졸브 훈련이 있고 그다음에 4월달에 김일성 생일 105돌이 있어요. 뭐 죽은 사람 생일을 샌다는 것도 참 좀 이상한 노릇인데 예. 지금 봐서는 아마 강대강, 미국과 강대강으로 부딪히지 않을까. 그러니까 2월 16일부터 4일로 2달 예. 동안이 좀 도발이 시기다. 아이고. 근데 말이에요. 이 뻐꾸기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박상현 앵커가 얘기한 건데 예. 이 뻐꾸기가 원래 이 평화자동차가 우리나라에서 부품 가져다 만든 자동차 아니에요? 그래요. 맞죠? 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그 평화자동차 공장에서 부품만 가져다 조립을 하는 뻐꾸기 건데. 그 차 맞죠? 예, 예. 예. 근데 그 자동차가 이름을 다 김정일이가 맞아요. 지어준 겁니다. 김정일이가 승용차는 휘파람, 휘파람. 좀 큰 그 우리 말하면 저 쌍용의 휘파람이 최여맨일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 아니, 준마가 최어면입니다. 아 준마가 최여맨. 예, 준마가 최어면이고 예. 그리고 저 뽀꾸기는 SUV가 뽀꾸기인데 네. 북한이 지금 돈을 받고 번호판을 주고 있어. 아. 돈주들에게. 그러니까 국가가 지금 이게 역설적으로 뭐냐면 국가가 돈을 빨아들여야 되겠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게 제재의 다른 측면이라고 보거든요. 예. 시장을 묵인하고 시장을 확대하고 개인들한테 돈을 받아서 번호판을 주고 있는 거는 제재로 돈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자국민들 속에서라도 돈을 벌겠다고 그러는 건데 예. 이름이 뻐꾸기, 휘파람, 준마 예. 참 근데 SUV가 있긴 인기 모양이에요. 인기가 있는 게 북한 도로 상황이 안 좋으니까. 안 좋으니까. 예, 예. 근데 그래서 뭐 이게 사유재산이 이거 허용된다고 봐야 되나요? 지금 묵인을 한다고 봐야죠. 정확히 말하면 아. 묵인을 하고 당국이 그래 그런 것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그러는데 계속해서 시장 규모는 확대가 되고 있고 예. 저런 것들을 하면서 결국은 돈주들이 살 돈이 맛이 어마어마하게 비쌀 그렇죠. 텐데. 저게 보통 한 2만 불, 3만 불씩 주고 파는 거거든요. 그걸 개인들이 그 돈을 가지고 사고 있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거기 빈부격차가 그만큼 벌어지고 있다라는 또 다른 굉장히 반증이에요. 빈부격차, 평양과 지방과의 예.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예. 북한 원산 에어쇼에서 미국의 MD-500 군용 헬기가 등장했다 그러는데 네. 이게 공격용이 아니라 김정은 도피용이라며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 말이 나오는가 하면 예. 김정일이나 김일성이나 김정은이가 타고 다니는 거는 미라고 하는 네. 미8이라고 하는 러시아 수송기가 있는데 아. 수송 헬기가 예. 이 비행기가 많이 안 좋습니다. 부품도 많이 없고 예. 그러니까 아마 지금 그 왜 저런 말이 나오는 건 소속이 예. 공군 소속이 아니고 김정은이 친위 부대를 관할하는 호위사령부 소속이고 예. 그 비행기 저 MD-500이 김정은 관저 주변에 있으니까 아하. 아 저게 도평이다. 아. 그래서 그런 분석이 나오는 건데 저는 뭐 그 말이 거의 100% 확신합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합니다. 네. 도망갈 땐 미군 헬기를 타고 도망간다. 예.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